엄마, 이게 다 뭐예요? 딸 은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70대 중반의 어머니 정수는 멋쩍게 웃으며 그냥 좀 쌓였어. 버리려고 했는데 라고 둘러댔다. 거실 곳곳에는 몇 년 전 산 건강식품 상자들과 쓰지 않는 안마기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엄마, 이렇게 살면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괜찮아, 나 조심하는데 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사실 며칠 전 화장실 가다가 휴지 뭉치에 걸려 넘어질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은희는 부엌을 들여다보니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이 냉장고와 찬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이거 2020년 거예요.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정수는 아깝잖아. 그냥 두면 언젠가 쓰겠지 하며 여전히 버리기를 망설였다. 은희는 엄마가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다 치워야 해요. 제발 좀 버리세요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알았어, 알았다고. 다음에 할게. 정수는 성의 없이 대답했지만 딸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딸이 돌아간 후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다. 사실 스스로도 이 집이 너무 답답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젊었을 때는 이 모든 물건들이 풍요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저 무겁기만 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물건으로 채워왔던 것 같았다. 홈쇼핑을 보며 이것만 있으면 편할 것 같아 하고 산 물건들이 이제는 집 안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말 나중에 애들이 이걸 다 치워야 하나? 생각만 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방 안을 돌아보니 장롱 위에는 먼지 쌓인 인형들, 벽장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빼곡했다. 그래, 내일부터 조금씩 정리해볼까? 정수는 혼잣말로 다짐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재산 관리는 은행에서 해주고 건강은 병원에서 챙기지만 이 물건들은 오롯이 자기 몫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정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현관을 바라봤다. 여기부터 해보자. 작은 곳부터. 현관에는 신발이 10켤레 넘게 나뒹굴고 있었고 구석에는 몇 년 전 받은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먼저 신발을 하나씩 꺼내보니 밑창이 닳아 구멍. 난 운동화, 발이 아파서 신지 못하는 구두, 사이즈가 안 맞는 슬리퍼가 대부분이었다. 이건 왜 버리지 않았을까? 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큰 봉투에 신발들을 담기 시작했다. 현관 옆 선반에 있던 오래된 우산과 찢어진 에코백도 과감히 버렸다. 30분 정도 정리하고 나니 현관이 훨씬 넓어 보였다. 이 정도면 괜찮네. 정수는 뿌듯한 마음에 미소를 지었다. 오후에 산책 나갔다 돌아온 정수는 깨끗해진 현관을 보며 기분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내일은 욕실을 해볼까? 작은 성공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이튿날 정수는 욕실로 향했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을 열자 10년 전 샘플로 받은 화장품들과 다 쓴 빈 병들이 가득했다. 이걸 왜 안 버렸지? 유통기한이 지난 선크림, 굳어버린 마스카라, 쓰지도 않는 립스틱이 10개도 넘었다. 특히 명절 때 받은 선물 세트 속 비누와 샴푸들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5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다. 선물이라고 아껴뒀더니 결국 못 쓰게 됐네. 정수는 하나씩 버리면서 선물 아껴야 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달았다. 욕조 옆에는 허리 아플 때 쓰려고 산 목욕 의자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빨래 거리로만 쓰였다. 수건도 20장이 넘었는데 실제로 쓰는 건 서너 장뿐이었다. 오래된 수건들은 걸레로 쓰기로 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렸다. 1시간 반 정도 정리하고 나니 욕실이 마치 새 집처럼 깔끔해졌다. 이렇게 하니까 청소도 쉽겠네. 정수는 물기를 닦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며칠 후 정수는 드디어 가장 두려웠던 옷장 앞에 섰다. 안방 옷장을 열자 30년 넘은 한복,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 살 빠지면 입으려고 남겨둔 옷들이 빼곡했다. 이건 언제 입었지? 하나씩 꺼내보니 10년 넘게 손도 대지 않은 옷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시어머니가 물려준 고급 한복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국 한 번도 입지 않았고 앞으로도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면 되지.
정수는 한복 사진을 찍은 후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냉장고보다 어려운 게 옷장이라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말이 맞았다. 오전 내내 옷을 분류하고 나니 팔과 허리가 욱신거렸다. 그래도 절반 이상을 비우고 나니 옷장 안이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일은 냉장고다. 정수는 각오를 다지며 허리를 주무르고 자리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가장 안쪽에는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김치통과 반찬들이 곰팡이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이건 좀 심하네. 장갑을 끼고 하나씩 꺼내는데 냄새가 고약했다. 냉동실에는 몇 년 전 명절 음식 재료들이 얼음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이걸 언제 쓰려고 얼려뒀을까?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냉동식품, 녹은 아이스크림, 정체불명의 비닐봉지까지. 냉장고 문 쪽에는 다 쓴 고추장, 간장병들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정수는 2시간 넘게 냉장고를 비우고 세척했다. 다 정리하고 나니 냉장고가 텅 비어 보였지만 오히려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들어와 좋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정수는 깨끗해진 냉장고를 보며 뿌듯해했다. 오후에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만 조금 사왔고 냉장고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다음 주말 정수는 안방 벽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상장, 남편이 쓰던 시계, 오래된 앨범들이 가득했다. 이건 버릴 수가 없는데. 하지만 상자 밑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상장과 사진들은 휴대폰으로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남기기로 했다. 남편의 유품들 중 시계와 만년필은 아들에게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물건이 추억은 아니야.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 정수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하나씩 분류했다. 아이들 어릴 적 장난감, 옛날 카세트 테이프, 오래된 CD 플레이어도 과감히 버렸다. 그중 몇 가지는 사진으로 남기고 손자에게 보여줄 것만 작은 상자 하나에 담았다. 벽장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 한편이 허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지.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 달 정도 정리를 계속하자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다. 바닥에 물건이 없으니 청소기 돌리기도 쉬워졌고 걸려 넘어질 위험도 줄었다. 먼지가 쌓인 곳도 줄어들어 기침도 덜 나왔다. 요즘 집에 있는 게 편해졌어. 정수는 친구에게 전화로 말했다. 딸 은희가 다시 방문했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너 때문에 시작했지. 근데 해보니까 나한테도 좋더라. 정수는 딸에게 차를 내오며 웃었다. 실제로 집이 깔끔해지니 가족들이 방문하는 횟수도 늘었다. 예전에는 엄마 집 너무 답답해라며 오래 머물지 않았던 손자도 이제는 할머니, 여기 좋아졌어요라며 자주 놀러왔다. 정수는 매일 아침 10분씩 작은 공간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해. 무리하지 않으니까 오래 할 수 있어. 정리는 이제 정순의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정수는 30년 지기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받았다. 순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나 요즘 우울한데 좀 만나주지. 명자는 항상 불평과 푸념으로 대화를 채웠다. 예전 같으면 그래, 만나자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명자야, 미안한데 요즘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긍정적인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때 만나자. 정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집을 정리하면서 인간관계도 돌아보게 된 것이었다. 나한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어. 정수는 몇몇 모임에서도 빠지기 시작했다. 대신 산책 모임이나 도서관 독서 클럽처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했다. 친구 영숙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공원을 걷고 차를 마셨다. 순아,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영숙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요즘 나한테 집중하고 있어. 인간관계를 정리하니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정수는 깨끗해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먼지 없는 창문을 통해 환하게 들어왔다. 이제야 좀 숨 쉴 것 같아.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과거의 물건들, 미래의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집뿐 아니라 마음도 정리되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다. 딸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 은희야 고마워. 내가 그때 말해줘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라고 말했다. 엄마, 저도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저도 집 정리 시작했어요. 은희의 대답에 정수는 웃음이 났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 남은 시간은 가볍게 즐기면서 살 거야. 정수는 새로 산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창밖 봄 풍경을 바라봤다.